올해 연초 이후로도 88%나 오른 상황인데, 야, 여기서라도 이게 사는 게 맞나? 아니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는 이제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실 건데, 제도권의 기관에서는 이런 식으로 주도주를 분석하는구나. 같이 생각을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TV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어서 얼라이언스와 함께하는 마스터 프로그램의 인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좀 특별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2월 5일 마스터 프로그램이 출범한 이후로 지금 1000분이 넘어요. 네, 많은 분들이 이 마스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주셨고, 그분들을 저희는 채슬리 투자자문의 인턴 여러분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을 받고 싶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니즈는 너무 많은데 그런 제대로 된 교육을 해주는 기관이 없다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이 이 리딩방이라든지 그 전문 교육을 해주는 것처럼 이 사칭하는 것에 많이 거기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해서 저희가 어서 얼라이언스와 함께 지금 마스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한 달이 됐기 때문에 저희 아침 회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종목 분석 자료, 그리고 미국 주식, 한국 주식, MP들 또 제공해드리고 있고, 거기에다가 퇴직연금에 활용할 수 있는 IRP 계좌 MP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처음에는 약간 벅차실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운동을 무슨 운동이든 시작을 하면 첫 한 달이 제일 힘들어요, 그죠? 네, 힘든데 2달, 3달 계속 꾸준히 하시다 보면 이런 회의라든지 이런 종목 분석과 시장 분석이 조금씩 이제 익숙해지실 겁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특별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을 리딩하는 그 주도주를 제대로 공략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저희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채슬리 투자자문의 매니저 분들은 다 지금 MP에다가, 미국 MP에다가는 엔비디아는 다 가지고 계세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 주도주가 최근에 플러스 5%로 시작했다가 마이너스 5%로 끝난 게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면 그 다음날 또 빠져요. 이번에도 또 빠졌다가 어제니까 미국 시간으로는 화요일 저녁이었죠. 네, 화요일 저녁에 다시 7% 반등이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보시는 여기 자료 화면 차트에서도 지난 금요일 날 974불을 기록을 했다가 지금 어제 7% 반등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점 대비는 4.4% 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반도체 주도주가 끝나면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 랠리가 끝났는지 아니면 여전히 주도주는 살아있는지, 그래서 엔비디아의 분석을 통해서 전체 반도체 시장을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일봉 차트이고요. 연봉 차트로 살짝 다시 한번 보시면, 연봉 차트에서는 작년에 무려 239% 올랐더라고요. 꽤 많이 올랐습니다. 야, 240% 올랐으면 이거 다 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올해 무려 974불까지 갔을 때는 98% 올랐고요. 지금 지난 화요일 종가 기준으로 3월 12일 종가 기준으로는 올해만 연초 이후 또 88% 올랐습니다. 22년도에 주가가 50% 빠졌고요. 연봉을 보시면 그전에도 보면 2018년도에도 또 빠졌었죠. 근데 2018년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빠졌었거든요. 그리고 22년도에도 똑같이 빠졌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똑같이 빠졌고, 이런 패턴을 보면 결국은 엔비디아,
그리고 뭐 TSMC, 그리고 메모리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거기다가 세계 1등 반도체 장비 회사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를 보면 반도체 섹터는 연봉으로 보면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단지 그 등락의 폭만 다를 뿐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올해 연초 이후로도 88%나 오른 상황인데, 야, 여기서 없는 분들은, 야, 여기서라도 이게 사는 게 맞나? 아니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 여기서는 이제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실 건데, 오늘 저희가 정확한 미래를 예측하면서 정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런 제도권의 기관에서는, 아, 이런 식으로 주도주를 분석하는구나. 그런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조인을 해서 생각을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 하반기부터 MP에다가 가장 많은 반도체 sektor를 집어넣으신 우리 최일호 상무님이 우리 회사에서는 최고의 반도체 전문가시거든요. 네. 일단 잘 맞춘 사람 의견부터 들어봐야 돼요. 자, 지금 이 엔비디아의 주가는 이 정도 수준인데, 최 상무님은 지금 어떻게 엔비디아의 지금 주가 수준에서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판단보다 대응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이미 많이 오른 거는 많이 오른 대로 그냥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앞으로 업사이드 포텐셜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렇죠. 엔비디아 이외에 다른 대안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뭐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나름의 비중을 가져가시는 분이 있을 텐데, 어쨌든 그 종목 자체로만 보면은 현재 많이 오르고 과열이라고 생각할 만큼 강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은 언제라도 차익 실현 욕구를 느낄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작년 상반기부터 해온 그 퍼포먼스를 보면은 네. 매 분기 시장의 컨센서스를 비트하고 또 시장의 향후 실적마저 비트하는 그 가이던스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계속 4, 5분기 이어지다 보니까 엄청난 실적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그것이 앞으로 몇 분기가 더 이어질지가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요. 지금 정황상으로 볼 때는 어느 시점일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꺾이게 마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섣불리 그 포인트, 그 시점을 판단하기보다는 계속해서 기업의 뉴스 플로우와 업황과 엔비디아를 둘러싼 그 산업 전반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우리 최일호 상무님이 항상 보면 섣부른 예단보다는 거죠. 실제로 주가가 꺾이고, 그 다음에 실적이 꺾이고, 그랬을 때, 제가 옆에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지켜온 바로는, 이 올라가는 어깨에서 함부로 예단하시면서 파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꺾였다 싶으면 이쪽 어깨에서 많이 파시거든요. 근데 이쪽 어깨가 사실은 투자의 고수들은 다 여기서 파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이쪽 어깨다라고 생각해서 팔았더니 허리나 허벅지에서 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일봉 차트만 보면 언제든지 보면 무서운 차트예요, 사실. 근데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연봉 차트를 보잖아요. 그러면 과거 사례를 보면 지금 겨우 이제 2년 올랐네? 근데 과거 2019년, 20년, 21년에도 사실 3년 연속 올랐어요. 그리고 그 전에 보시면 13, 14, 15, 16, 17 이때 5년 연속 올랐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 또 메모리는 2015년도에 이익이 제일 많이 나왔던 2015년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때는 또 빠졌어요. 메모리 사이클로 보면 반도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도 15년에 음봉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엔비디아는 또
장대 양봉이 나면서 약간 그때 당시에 이제 뭐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데이터 센터 그리고 또 하나 비트코인에 대한 마이닝이 그때도 한창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그때부터 이 엔비디아의 GPU는 이 반도체 시장에서 예사롭지 않는 주가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저도 뭐 전적으로 최일호 상무님이 얘기하셨던 예단보다는 확실하게 꺾이는 거 보고 파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반도체 IT를 담당하고 계시는 문희사님도 그렇고 우리 오우석 대리도 또 IT에 일가견이 있어요. 보면 지금 MP에 미국 MP에 엔비디아 많죠. 네, 조금 줄였습니다. 조금 줄였는데도 나보다 많아. 자, 그래서 두 분의 의견도 제가 여쭤볼 건데 문희사님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엔비디아 일단은 MP에도 많이 넣고 있고 좋게 보고 있고 계속 작년부터 끌고 오니까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더라고요. 그 수익률이 지금 제 것만 170%인가 수익이 났어요. 엔비디아에서 앞으로도 계속 복리 효과가 계속 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엔비디아가 AI 산업의 중추에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큰 점수를 일단 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AI 시장 자체가 현재까지는 이제 텍스트 투 동영상까지 왔잖아요. 소라라는 이렇게 개발이 돼서 텍스트를 입력하면은 동영상까지 되게 그럴듯하게 고퀄리티로 나오는 1분짜리 동영상이 보고 나서 굉장히 생각보다 이게 가속이 붙는구나. 저희가 상상하는 그런 예측하는 그런 시각은 직선이잖아요. 선형이잖아요. 근데 항상 그 어떤 기술의 발전은 지수로 움직이잖아요. 기하급수로 움직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격차가 만큼의 그 계속 서프라이즈가 나는 것 같아요. 기대를 뛰어넘는 계속. 어쨌든 그런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렇다면 그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제 GPU를 파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고 나중에는 이제 소프트웨어까지 해보겠다 하는데 일단 1차적인 것부터 일단은 생각을 해야 이제 앞으로 돈을 얼마나 벌지 밸류에이션은 뭐 적정할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성장주는 특히 시나리오를 일단은 그려놓고 시작을 해야 되죠. 시나리오를 그려놓고 그 시나리오대로 가게 됐을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성장률, 성장성 대비 우리 저희가 밸류에이션 나누면 이제 PEG가 되겠죠. 이제 항상 PEG 개념을 항상 깔고 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PEG 관점에서 업사이드가 나오면은 이제 베팅을 해보겠죠. 근데 이제 그 시나리오가 100% 달성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언제든지 불확실성에 의해서 틀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가 대로 그 진행이 되는지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분기마다 실적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체크해서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상단인지 하단인지 아니면 시나리오가 깨졌는지 아니면 서프라이즈인지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조정을 하면서 따라가는 게 성장도 투자의 가장 정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어쨌든 GPU를 많이 팔아야 된다. 제일 중요한 일 아니겠죠. 근데 이제 자료 제가 몇 개 생각난 거 가져왔거든요. 아, 그래요? 자료 보면서 얘기할까요, 그러면? 간단히 보시면 되는데. 네. 카이스트 김종호 교수님이 유튜브에도 되게 많이 나오시고 HBM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더라고요. 아, 예. 예. 그래서 그 HBM 할 때 TSV로 뚫잖아요. 뚫어서 쫙 연결해가지고 이제 퍼포먼스가 나오게 됐는데 요 기술에 대해서 되게 일가견이 있으신 분 같으세요. 그래서 앞으로 그 HBM이 뭐 100단까지도 나올 수도 있다 하는 이제
그런 가능성을 내다보시고 계시고 지금 계속적으로, 네. 8단인데 100단까지. 네, 지금 개발 12단, 16단 지금 여기서 이 수준의 개발하고 있거든요. 네. 추후에는 이제 그때까지는 뭐 열어둘 수는 있겠다 이렇게 청사진을 일단 제시해 놓으시고 계속 방송도 나오시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일단 그려놓고서 이 긍정적인 시나리오의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 나가면서 할인도 하면서 뭐 절반만 반영해 줄지 반의 반만 반영해 줄지 이렇게 가야 될 텐데 일단은 기준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엔비디아 H100이 뭐 한 4만 불 언저리 하고 있잖아요. 4만 불 언저리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4만 한 6천만 원이라고 치고 그럼 이 교수님은 H200이 지금 H100이 80GB짜리 HBM 들어가 있는 거고 H200은 메모리만 늘려서 144GB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뭐 6천만 원 이상이라고 치고 그러니까 GH면 이제 그레이스라는 엔비디아에서 만든 ARM 기반의 CPU이고 그 H200의 그러니까 그 GPU랑 아주 호환성이 높게 만들어낸 CPU에서 두 개를 같이 쓰면 퍼포먼스가 훨씬 좋아지는 그런 이제 슈퍼칩을 만들었어요. GH100이 있는데 이제 GH200이 되면 한 가격이 한 1억 원 정도 될 것 같다. 근데 이거를 앞으로 얼마나까지 쓸 수 있을까 이 기준에서 그 뉴스 기사를 내신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밑에 그림 보시면은 이게 그 옴디아 리서치에서 핸드폰, 스마트폰 데이터 자주 발표해 주시는 이제 리서치 기관인데 여기서 작년에 H100을 각 그 업체별로 얼마씩 가져갔냐 몇 개씩 맨 앞에 있는 건 이제 메타 마이크고 뒤에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줄줄줄줄 있는데 작년에 H100을 한 50만 개 정도 가져갔다고 지금 뭐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50만 개 이상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뉴스가 나온 게 메타에서 올해 H100 35만 개 가져가겠다 해서 그럼 이 봉이 이제 50만 개로 쭉 올라가는 상황이죠. 그렇네요. 지금 오픈 AI에서 소라 같은 거가 나오다 보니까는 이제 경쟁이 이제 불을 붙는 거죠. 이제 메타도 지금 라마 엔진을 모델을 되게 오픈 소스 기반으로 되게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불을 붙으면서 서로 이제 향후 수익 모델을 갖고 나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럼 다른 업체들도 뭐 구글이나 뭐 아마존 실적 발표 이후에 되게 좋았던 오라클이나 이런 AI랑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이 다 캐펙스 투자를 경쟁적으로 따라 올리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한 기업에 GPU를 100만 개까지 쓰는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지금 메타가 50만 개, 당장 올해가 50만 개거든요. 작년 끝까지 해서 누적으로. 그럼 100만 개가 불가능한 숫자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되게 긍정적인 긴 시나리오긴 하지만은 아예 없는 불가능한 숫자는 아닐 거라는 일단 생각을 해봤고 이게 뭐 2027년이 될 수도 있고 203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그런 모델보다 더 진보된 모델들이 앞으로 나오게 될 텐데 그러면 더욱더 산업의 트랜지션이 더 빨라지게 됐죠. 국영제의 여러 가지 산업들이 AI화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대가 점점 올 거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는 번역은 당장 눈앞에 보이겠죠. 갤럭시 S에서 번역 기능 바로 넣으면서 온디바이스 AI를 바로 구현해버렸으니까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고 점점 더 많은 부가가치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일반 인공지능 관련된 그런 방향까지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100만 개를 이 빅테크 업체들 다 합치면 10개가 넘는데 100만 개를 10개 업체가 쓰면은 1000만 개잖아요. 1000만 개 곱하기 1억 원 하면 1000조 원이에요. 1000조 원 숫자가 일단 기준이 잡힌 거죠. 긍정적인 케이스에서. 일단 그 기준에서 한번 더 내려가 보면은 그 밑에 보시면은 이 장표는 엔비디아의 작년 IR 장표입니다. IR 장표에서 본인들의 중기적 그리고 장기적 청사진은 목표 TAM 전망 우리의 목표 시장은 이렇다. 이게 맨 밑에 보시면 아래 거일수록 이제 중단기 목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데이터 센터 시스템즈의 300빌리언
예. 일단 찍어놨습니다. 예. 찍어 놓으면서 우리는 일단 1차적으로 이 시장을 먹는 게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1,000조 원이면은 1,000빌리언이잖아요. 예. 근데 위에 것까지 다 합치면은 이게 1,000조 원이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되게 허무맹랑한 숫자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인터뷰에서 그 밑에 거 보시면은 이게 현재 모델 GPU 칩셋 현재 상황인데요. 현재 H100까지 작년에 나온 걸 쓰고 있어요. 예. 그리고 H200 메모리만 들린 거 예. 쓰고 있을 거고 이거의 바로 위쪽 가시면은 GH200이 나오는데 예.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레이스라는 엔비디아가 만든 ARM 기반의 CPU를 그레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레이스랑 H200을 합친 게 GH200 슈퍼칩이고요. 요거를 이제만 있으면 사실 서버 만드는 건 쉽죠. 이제 메모리 붙이고 뭐 하면 되니까는 요거를 이제 SMIC 뭐 이런 회사에 납품을 해서 서버를 만들려고 하면 같이 이제 Q가 늘어나는 그런 그림이 될 거고 그리고 당장 올해 말 정도면 이제 B100이라는 이제 또 메인 칩셋이 나와요. 그럼 이제 세대가 늘어날수록 퍼포먼스는 2배 이상씩 늘어나는 게 정설이니까는 훨씬 이상 늘어나겠죠. 네. 그리고 이거 여기에 파생된 또 모델도 또 나오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정책을 바꾼 게 그동안은 칩셋을 2년에 한 번씩 개발했어요. 이 앞에 보시면 2021년에 A100이 나왔는데 2023년에 돼서 H100이 나왔어요. 근데 앞으로는 1년에 한 번씩 내겠다. 그러니까 속도를 더 빨리 하겠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서 경쟁자를 더 따돌리면서 시장을 계속적으로 주도하겠다는 의지가 많이 보이는 건데 그럼 X100이 나오면서 그 메모리로 따지면은 그 H100이 80GB잖아요. HBM. 이제 H200에서 144가 되고 B100에서 192가 되고 X100이 한 400기가일 것 같아요. HBM. 그러면서 HBM이 서포트를 이제 왕창 해주면서 할 수 있는 AI 모델들도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이제 기반 기술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서 공급단에서 퍼포먼스 단에서 준비는 많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수요단, 공급단 매칭시키고 마지막에 나온 그 차트 보시면은 이게 작년에 나온 그 뉴스트리트 리서치에서 나온 이제 전망치입니다. 그 다양한 전망 기관에서 전망을 하는데 일단은 그림을 그려보기에 이게 또 적합한 것 같아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데이터도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고 해서 이 봉 보시면은요 2024년 expectation 2라고 적힌 거 보시고 이게 8.5가 전체 GPU 추정 숫자거든요. 개수. 850만 개예요? 예, 전체가 그냥 그러니까 로우 엔드까지 전체로 다 해서. 예. 근데 우리가 말하는 뭐 H100 같은 건 이제 하이엔드 GPU라고 하죠. 이게 3이에요. 그럼 300만 개 정도. 300만 개. 작년에가 엔비디아께 150만 개 이상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추산은 안 되고 있지만은. 근데 올해는 한 250에서 300만 개 전후까지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캐파 그 TSMC 캐파 늘어나는 거 좀 감안해 보면은 어떤 300만 대 기준을 잡고 이 기관에서 전망하는 거는 2027년도에 하이엔드 GPU가 1,200만 대가 될 것 같다. 그 하이엔드 GPU CAGR이 연봉 상승률이 지금 보시면은 70%가 나와요. 그러겠네요. 그럼 매출이 285빌리언, 300조 원 이상 되는 그림이어서 이게 전혀 얼토당토 않는 생각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하나씩 생겨나고 실제 그렇게 수요도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고 공급에 대한 기술도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런 어떤 AI 모델도 계속 진보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를 깔게 된다면은 복리 성장률이 CAGR 30% 이상은 나오는 그런 그림이 상당 구간 형성되겠죠. 그래서 이런 30% 이상 성장률이 나오게 되면은 PEG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엔비디아 밸류에이션 30배 뭐 중반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시각 속에서는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 크게 부담되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저의 기준입니다. 야, 참, 이 문희사님 자료를 보니까 우리 최상무 님이 얘기했던 업황이 꺾일 때까지는 우리가 함부로 예단하지 말고 끌고 가보자였는데 업황이 보이네요. 네. 우리가 그거는 업황을 예측을 못할 때 사실 이게 최종 소비재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방 일단 첫 번째 차트에서 저는
작년에 누가 제일 많이 가져갔나? 메타랑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많이 가져갔는데, 메타가 아까 얘기하신 대로, 35만 개를 더 올해 네. 확보하겠다. 예, 대대적으로 수상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야, 작년에 그 정도 많이 팔았으면 이제 다 사간 거 아닌가? 혹시? 예,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15만 개인데 올해 35만 개. 오히려 2배로 더 늘리겠다는 거고, 그리고 다른 업체들이 어디가 사갔는지도 이래 쭉 보다 보니까 사실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네이버도 이 GPU를 못 구해가지고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사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지금 캐파 증설하는 대로 다 팔린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작년처럼 제발 좀 우리한테 갖다 줘라 라고 하는 그걸 갖다가 수요가 지금 공급을 far exceed 하다라고 표현을 하듯이 극단적으로 지금 수요 공급의 차이가 많이 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업황이 꺾이고 가격이 꺾이고 그거는 올해 걱정할 문제는 전혀 아니네요. 예, 시나리오 지금 상단에 있습니다. 계속. 예. 첫 번째 차트요. 이거 보면서 사실 궁금한 게 좀 있는데요. 이게 작년 연간 기준인 거죠. 작년 연간. 네, 작년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메타가 15만 개를 가져간 거고, 마이크로소프트가 15만 개를 가져갔고, 그리고 메타는 올해 35만 개를 추가로 지금 주문을 한 상태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얘기가 있나요, 지금? 데이터로 나오는 건 없어요. 아직. 아직은 없어요. 예, 뭐 공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 내부적으로 이제 계속 압력을 넣고 있겠죠. 근데 이걸 보니까 샘의 알트만이 최근에 뭐 7조 달러 하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겠다 하는 게 이해가 되네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메타보다는 훨씬 더 이 AI 쪽으로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데 메타가 35만 개 필요한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마 자기네들이 아마 시뮬레이션 해봤을 거야. 해봤을 때, 야, 우리는 올해 100만 개, 내년에 300만 개 이렇게 필요한데 야, 이거 언제까지 엔비디아한테 이렇게 목매달고 있을 거냐. 그래서 자체 좀 개발해봐봐.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죠? 진짜 이게 50만 개씩 구한다라는 가정 하에서 1000조의 매출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OP 마진 50%를 계산하면 500조 영업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그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또 상황이 또 있으니까요. 왜냐면은 아까 전부님 말씀해 준 것처럼 샘 알트만도 결국에는 비싸니까 직접 해가지고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다른 업체들도 제가 봤을 때는 다 비슷한 움직임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얼마나 이제 얘네들의 이 칩의 수요를 좀 갉아먹을 수 있느냐, 다른 애들이. 그거를 저희가 또 봐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이대로 되면은 엄청난 거죠, 사실.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제 제가 신문 기사도 봤지만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워싱턴 주에 있는 레드몬트 캠퍼스인가? 네, 그 안에 어떤 빌딩에서 이런 걸 개발하는 걸 막 보여주더라고요. 보여주는 게 이 협상을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구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야, 우리 자체 개발해가지고 우리 거 쓰면 너네 엔비디아 나중에 우리가 니네 거 주문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제발 좀 우리한테 먼저 줘. 약간 그런 협상 카드로도 쓰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여기 재밌는 거 보니까 또 텐센트도 있고 바이도 기업들도 다 있네요. 오히려 이 기업들이 테슬라보다도 더 많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예전에 우리 10만 개 샀다 뭐 이러지 않았어요? GPU A100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일단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또 참 우리 문 이사님 자료가 좋은 게 그 다음 페이지가 이 A100에서 H100으로 넘어왔고 올해 메모리를 2배로 늘린 H200이 나오는데 그 위로 아래로 뭐가 이제 주렁주렁 달려요. 이게 뭔가 몰랐었는데 GH200이나 GB200이나 이런 부분이 CPU 영역까지 넘본다는 거죠. 예, 그리고 실제 많이들 이제 가져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야, 이게 GPU에서만 그치지 않고 또 CPU 영역까지 넘나들고 이런 걸 보니까 함부로 주가 많이 빠져 있다고 인텔 사면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 가지로 엔비디아가 지금 시총이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생각이 좀 들고요. 방금 왕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면 나중에 매출이 아까 천조요? 천조. 네, 천조 나오고 영업이익률 50% 유지하면 500조. 500조에 네, 영업이익이 500조. 더하기 DR 하면 되죠. 뭐야 이거? 그러니까 진짜. 지금 야. 저희가 사실 계속 얘기했던 거는 야, 100조의 영업이익이 났을 때 네, 그러면은 지금의 시가총액이 설명이 된다. 네. 지금의 시가총액이 3천조거든요. 3천조니까. 그래서 PER 30배가 설명이 된다. 근데 500조가 나오면은 네 훨씬 더 이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그 저희가 계속 사실 그 체크를 해야 돼요.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주가는 바로 그냥 반영해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고. 네. 사실 3년 전에 지금 엔비디아만큼이나 성장성에 대한 전망이 좋았던 게 테슬라였어요. 그죠? 뭐 테슬라 뭐 내년에 130만 대, 내후년에 180만 대, 작년에 180만 대 나왔잖아요. 그게 나왔는데 거기에다가 영업이익률 16%뭐 계속 곱하면서 했다가 영업이익률이 지금 9%로 뚝 떨어졌었으니까 언제든지 경쟁 구도는 우리가 늘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네, 시장의 성장성, AI의 성장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얼마나 다른 데서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AMD가 됐든 얼마나 이 엔비디아의 GPU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경쟁 제품이 나오느냐. 네, 그게 관건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 요즘 MP 수익률이 아주 월등하게 좋으신 우리 오석 대리는 엔비디아에 대한 조금 줄였다고요? 네. 네, 그 줄이신 이유랑 나머지 MP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제가 어쨌든 CAGR 그로스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24년 여기 상무님이 주신 표에 보면은 24년부터 그리고 27 한 3년 개년 동안 그로스를 보면은 33%가 나오거든요. CAGR로만 봤을 때 이 숫자가 변하지 않고 이대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33%면 PEG 1배 하면은 33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포워드로 36배 거래가 되고 있고 그럼 PEG는 일단 1을 넘었다. 로 볼 수 있고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실적 발표할 때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계속 거기서 프리미엄을 받아서 10% 20% 정도 PEG 단에서 좀 프리미엄을 받고 있고 그게 지금 지속 가능하냐가 문제인데 일단 그거는 계속 나온 상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오는 실적을 데이터를 보고 거기다 계속 PER을 대입을 해보면서 적정 주가인지를 판단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어쨌든 지금 숫자가 찍힌 걸로만 봐서는 PEG 개념으로는 좀 고평가 단순하게만 따져보면 근데 어쨌든 당연히 CAGR 그로스보다 프리미엄을 받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기도 한데 어쨌든 주가가 많이 오르면 당연히 단기적으로 조정도 올 수 있고 수요가 또 그 구간에만 또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구간을 생각해서 전 그것 때문에 좀 비중을 줄였다라고 볼 수 있고 저는 항상 그 시점에 따라 TP를 좀 정해보는 편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PEG 1배로 해보면 33배긴 하지만 거기서 한 워낙 가시성도 높고 확실하기 때문에 한 30% 정도 프리미엄을 더 준다라고 하면 40배 정도 줄 수 있거든요. 그럼 내년 예상 EPS 올해 예상 EPS 곱하기 30배 하면은 40배 하면 딱 980불이 나오고요. 그래서 980불 정도가 현재 시점에서는 적정 주가로 좀 보고 있고 만약에 그 ASML이 노광 장비가 한참 잘 나가고 ASML이 한참 핫했을 때를 기준으로 보면 PL 50배를 받았었거든요. 아, ASML이. 그래서 뭐 장비나 뭐 소재나 이런 뭐 GPU나 어쨌든 반도체 고속 성장기의 탑을 50배로 준다라고 보면은 한 1225불까지 또 주가가 급등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에서 1225불까지 열어놓고 그 레인지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기대를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ASML하고 비교하는 거는 되게 괜찮다 그죠? 왜냐면 똑같은 슈퍼 을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ASML의 EUV 장비도 지금 줄 서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거기도 뭐 달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그때 PER 50배가 탑이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맥스로 잡고 거기서 네. 좀 왔다 갔다 해보자. 그리고 실적이 또 나왔는데 이 추정치 올라가면 또 거기다도 또 수차를 곱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제 목표 주가도 바뀔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도 좀 대응의 영역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 보면 네이버에 찍히는 PER 숫자는 75배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일단 그동안에 발표됐던 실적으로 트레일링으로 지금 보는 PER이니까요. 앞으로 내년 올해 연말 기준으로 그죠? 물론 회계연도가 1월 말로 끝나니까 네, 내년 1월 말로 끝나는 그런 회계연도로 봤을 때 항상 주가는 1년은 선행하니까 포워드로는 지금 PR이 얼마가 예상이 되고 있고 매출이든 이익은 어떻게 증가하는지 그 최일호 상무님이 이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지금 가져오셨으니까 이 표를 보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블룸버그에서 가져왔고요. 뒤로 가면 갈수록 숫자의 신뢰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의상 엔비디아는 회계 기간이 1년 먼저 가기 때문에 2025 회계연도는 2025년 1월 28일 날 끝납니다. 그래서 2024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가져왔는데 이게 그 뒤로 가면 갈수록 그 추정하는 애널리스트들의 숫자가 적어지고 추정의 개수도 적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블룸버그에 그 예를 들어서 29년하고 30년을 보시면은요, 전체 매출이 161빌리언, 190빌리언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근데 그 밑단으로 갔을 때 엔드마켓 레버뉴로 봤을 때 데이터 센터는 169빌리언, 193빌리언. 오히려 전체 숫자보다 데이터 센터의 레버뉴가 더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 제가 블룸버그에 오류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네들은 그냥 애널리스트들한테 받는 대로 그 집계를 해서 평균값을 정한 거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냥 그대로 제가 이 숫자를 더할까 하다가 그냥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예, 있는 그대로 가져왔고 어쨌든 2027년, 8년, 9년, 30년 뭐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 숫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거는 2024년, 2025년 즉 엔비디아의 회계연도로 2025 회계연도와 2026 회계연도를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매출은 109빌리언, 130빌리언 이렇게 나오면서 YOY로 각각 한 80%, 19% 정도 느는 거로 돼 있고요. 밑에 뭐 그 엔드마켓 레버뉴, 데이터 센터 게이밍, 전문 시각화, 자율주행, 뭐 기타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71빌리언, 83빌리언, 83.9빌리언인데 정확하게 그래서 올해 내년으로 보면은 대충 그 아까 왕 이사님이 한 100조 얘기하셨는데 환율 하면은 한 100조 정도 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숫자가 여기 추정이 돼 있고요. 영업 이익률 단에서 보면은 그 올해가 65%, 내년이 뭐 65%, 뭐 요 정도 숫자로 추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 순이익은 60빌리언, 뭐 70빌리언 이렇게 돼 있고요. 조정 EPS는 24.5불, 29불. 그래서 그 영업이익 증가율이나 조정 EPS 증가율이 각각 비슷하게 나오는데 조정 EPS 증가율은 올해 89%, 내년에 18.6%로 둔화되는 걸로 추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끝난 주가가 919불이었거든요. 919불이었고 시총은 2.3트릴리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가 대 주가, 뭐 시총 대 순이익, 뭐, 이렇게 그냥 또 따로 해봤습니다. 혹시 뭐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게 크게 일어났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는 않았고요. 지금 올해 그 EPS로 봤을 때 37.5배고요. 내년 EPS로 봤을 때 31.6배입니다. 그러니까 포워드로 계산할 때 올해는 한 9개월 정도 남았고 내년엔 3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 블룸버그에서 포워드를 계산할 때는 가중평균에서 37.5 곱하기 12분의 9 그리고 31.6 곱하기 12분의 3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한 36배 정도, 35배, 36배 정도의 forward PER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걸로 보면 아까 지금 CAGR 그거랑 딱 맞아 떨어지면서 우리 오석 대리가 얘기했던 EPS 증가율하고 시장의 성장률, 그 매출 성장 EPS 성장률과 지금 PER 딱 37배, 36배 나누면 딱 PEG 1배예요. 네, 참 시장이 기가 막히게 그걸 계산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왕 이사님 아까 뭐 천조 매출 얘기하셨는데 난 이 지금 2030년까지 이 매출 보면 이 천조는 아니잖아요. 깜짝 놀랐네. 아까 천조 얘기하셔가지고. 그 천조가 나오려면은 정말 그러한 가정들이 하나씩 다 맞아 들어가야지 이제 되는 거고. 네. 그거는 네. 일단은 아까 29년, 30년은 이 데이터도 조금 이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반도체는 아까 제가 연봉도 보여드렸지만 또 언제든지 50%뭐 주가가 또 박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반도체는 시클리컬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29년, 30년은 보지 않더라도 그냥 올해가 25년, 26, 27 했을 때 지금 145빌리언, 1450억 달러면 한 그래도 200조 정도까지는 매출이 나올 수 있다 그죠? 예. 그러면 200조 나오는데 영업이익률 50%면 그러면 100조다 그죠? 그 100조에 지금 시총이 3천조니까 딱 30배네. 예. 애매한데.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이 숫자들은 사실은 주가에 모두 녹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숫자를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시장의 어떤 업황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모멘텀, 트리거, 그리고 실적 발표 때 발표하는 진짜 액추얼 실적하고 그 엔비디아에서 주는 가이던스에 의해서 이 숫자가 변하면서 EPS가 높아지고 PER이 더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면 더 높아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주가가 지금까지 계단식으로 올라왔던 건데 사실 제가 엔비디아를 뭐 한 2년 가까이 이렇게 보면서 애널리스트들도 사실 추정치가 항상 틀려왔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비트를 했으니까. 그리고 그 추정치라고 하더라도 엔비디아에서 주는 가이던스를 그대로 추정치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추정 자체가 쉽지 않다. 그래서 위로든 서프라이즈든 아래로든 서프라이즈든 나기가 쉬운데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보여왔던 행보는 계속해서 위로 서프라이즈가 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앞으로도 어느 정도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엔비디아의 그 젠순왕이 참 그 영리하고 사업을 잘합니다. 이를테면은 업황이 상당히 좀 안 좋았던 구간에서 어닝 쇼크가 났을 때가 한 번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미리 또 그 8K를 통해서 공시를 하면서 우리 게이밍 분야 그리고 그 마이닝 그 비트코인 마이닝 분야 이런 부분들이 좀 안 좋아서 이번 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라고 미리 그 자율 공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시가 나오지 않는 한 대체적으로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요건 좀 약간 영업 비밀인데 그런 경향을 나타내는 그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야, 문 이사님하고 왕 이사님 또 바람 잡는 얘기에는 500조 해가지고 900조에 또 절대 팔면 안 되겠다 그냥 생각했다가 우리 또 최상무님 이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딱 보니까 뭐야 주가가 다 반영을 했네 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죠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아까 밑그림을 그려야 돼요. 아예 그림도 안 그리고 투자하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아서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실적 체크할 때 보는 건데 그 그림이 없는 분들은 실적 발표할 때도 이게 무언 얘기하는 건지 사실 그 막연하게 좀 들리실 거예요. 그죠? 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띄워드렸던 이 자료들을 하나의 밑그림으로 딱 보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그림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를 하시고 저는 또 보면서 아까 문 이사님 자료 중에 중국
빅테크 업체들도 지금 이 GPU를 다 사가는데 견제를 일단 하고 있잖아요. 그죠? 미국에서 못 팔도록.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왕 차장님은 핀도도 뭐 이렇게 좋아하세요, 지금도. 자, 그러면 이런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중국 기업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거는 계속 솔직히 저도 가지고 있어요. 그 포트에서 엔비디아 네. 비중 높지 않는 네. 그 대충은 10% 정도 되고 음. 그 같이 그거 리스크 해지하기 위해서 AMD로 같이 넣었어요. 예. 서로 해지를 위해서 넣었어요. 네. 이유가 제가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문희상님 제시하는 표는 이쪽으로 보시면 텐센트, 아리바바,百두, 티토까지 다 있습니다. 네. 이 네 개 회사 합쳐서 하면 대충은 그냥 3위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120K 정도 되고요. 이 중국 업체들만 네, 다 합쳐도 맞아요. 3위가 되네. 네, 맞아요. 합쳐서. 오. 왜냐면 이거 개별 회사 보면 안 되고요. 이거는 사고 싶어서 못 사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네. 그래서 한 기업을 봐야 돼요. 지금 중국 업체를 네, 맞아요. 텐센트, 합쳐서. 바이두, 네. 틱톡 이렇게 다 하나로 보자. 네, 하나로 봐야 알리바바까지. 되고요. 그 요즘 중국 정부 지금 요즘에도 그렇게 뭐 계속 그거 요구하고 있고요. 기업한테 왜 엔비디아가 사야 하는지 어, 그 이유가 제시하라고 했어요. 왜 화웨이가 안 쓰고 엔비디아가 써야 하는지. 화웨이에서도 GPU 만들어요. 맞아요. 지금 하고 있어요. 아, 하고 있구나. 네, 화웨이 밑에 회사도 하고 있고 그 한우지라는 회사가 또 하고 있어요. 네. 다만 기술 차이가 너무 좀 커서 좀 뭐가 기술 우위가 없어요. 아하. 다만 쓸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쓸 수 있으니까. 네. 이런 이슈 때문에 또 계속 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은 제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이번에 그 B100까지 나오면 아마 미국 제재도 못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도 중국 정부가 자기 만들 수 있는 칩을 계속 그거 공개할 필요가 있어요. 계속 해야 하고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합쳐서 하면은 이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수익을 불할 수도 있어요. 엔비디아 대체로 그 매출. 아니면 그런 문제도 있어요. 작년 우리는 그냥 중국 정부에 있는 그 기업들이 그 구매하는 치잖아요. 갑자기 못 쓸 수 가능성도 있어요. 갑자기? 네. 그러니까 IP 차단 방식으로 네. 알고 계세요? 왜냐면 그 GPU 쓸 때는 IP로 다 등록돼요. 네. 그 미국 기술 제재 때문에 IP 차단되면 이 자체적으로 그 GPU 작동도 못해요. 그런 거 이슈가 있어요. 작동을 아예 못한다는 네, 거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미국 본사에서 네. 이제 멈춰버리게 맞아요. 하면은 그러면 중국에 나갔다고 해도 네, 못해요. 쓸 수 없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옛날에 그거 우회 방식으로 중국 기업이 많이 구매했어요. 네. 뭐 사우디 통해서 아니면 홍콩 통해서 그렇죠. 그 방식 그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걸 그걸 구했어요. 차단하기 맞아요. 위해서. 그래서 지금 당장 차도 나중에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기 그 안전 문제에 의해서 그냥 화웨이가 쓰자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 리스크는 이거는 항상 이런 반도체 구매할 때는 그 초기가 때는 공급 물량이 없으니까 기업들이 항상 더블로 주문해요. 아, 그렇죠. 네. 왜냐면 만약에 자기는 그냥 100개만 필요한데 물량이 없으니까 우리가 200개, 300개 정도 구매하자.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필터에 보면 되게 이런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과거 데이터에 따라서 뭐 EPS 상향 조정하는 거는 되게 애매하고요. 왜냐면 당장은 지금 엔비디아 혼자만 할 수 있고 그 밑에 쪽으로 보시면 엔비디아를 이제는 준비하고 있고 인텔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어느 시점에서 그런 칩 나오면은 약간 자기 MS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엔비디아가. 그래서 이 두 리스크 때문에 제가 그 비중이 높게 그거 아주 높게 가지고 네,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약간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도 10%면 많이 들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당장은 대체할 수 없는 기업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대체 불가하죠, 지금. 맞습니다. 네. 근데 그 대체 가능성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야, 어쨌든 그 자급자족으로 가야 되니까 뭐 화웨이 거 왜 쓰면 안 되냐. 네, 그렇게 계속 한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이때까지는 엔비디아는 그 미국 정부에서 제재가 있으면 그 바로 밑에 급으로 만들어서 계속 팔기는 했어요. 그런 게 다 매출로 잡혔을 건데 이제는 그런 것도 사실 좀 어려워지는 모양새예요. 지금 보면. 그게 차질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국 비중이 높지 않나요, 엔비디아가? 중국 비중 데이터 센터 비중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 밝힌
중국 비중 자체가 7%로 낮아졌습니다. 아, 예, 데이터 센터의 중국 비중이 7%로 낮아졌거든요. 20%에서 7%면 상당히 많이 낮아진 거죠.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 전체 매출에서 거의 이제 데이터 센터향 매출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니까 그 7%가 그 전체 파이가 많아졌기 때문에 7%도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에 대한 우려를 그렇게 공식적으로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낼 수 있다는 거는 중국 이외의 지역이나 중국 이외의 기업의 수요가 상당히 많다는 거를 방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사실 그만큼 중국에 뭐 안 팔아도 아까 뭐 네이버 얘기도 했었지만 요즘 사우디에서도 뭐 많이 해요, 투자. 그 실제로 사우디가 사가지고 중국으로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국 사우디 내에서도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도 짓고 AI 쪽에다가 막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 나오니까 지금은 꼭 중국 매출로 안 나가도 얼마든지 팔 수 있다. 그런 상황이죠. 그 요즘 여기 나오는 게 소버린 AI라고 하잖아요. 네. 소버린 AI. 각 국가별로 본인들의 정보는 본인들이 지킬 수 있는 그런 AI 시스템을 자체 구축을 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사우디도 그런 맥락으로 볼 수도 그러네.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자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모든 정보를 다 뺏길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소브린 AI라는 단어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그 메모리는 그 고정거래 가격하고 또 스팟 가격이 있어서 스팟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고 옛날에 이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는 이 용산 가서서 살 수 있었었는데 그 용산의 가격이 또 실제 가격이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GPU나 이 그래픽 카드도 중고 시장에서도 거래가 아무래도 되긴 되겠죠? 몇 개 안 되더라고요. 하루에 몇 개 안 되더라고요. 이베이 이런 데서 있긴 하는데요. 몇 개 안 되고 오히려 프리미엄도 붙고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그거라도 구해서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엔비디아 이 GPU에 대한 뭐 중고 거래 가격 어디 사이트 같은 게 있으면 그거 좀 확인을 하면 약간 주가 매도 시점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맞아요. 그거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쇼티지 상황이니까 누가 뭐 갖다 팔지도 않을 거니까 안 나오는데 틀림없이 그게 뭐 중고차 거래 사이트도 있듯이 그죠? 틀림없이 있을 거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용산 같은 데 가면은 그런 거 계속 체크는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저 영산에도 아마 있을 거고 요즘은 웬만하면 다 나오긴 나올 거예요. 아마. 네. 이베이 뛰어났네요. 이베이에 지금 팔고 있습니다. 팔고 있어요. 6천만 원. 6,400, 5,700 기가바이트에 따라 좀 다른 거. 네. 지금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고 나중에 어느 정도 세츄레이션이 되는 상황이 오면은 이런 거가 되게 중요해지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매물로 나오는 개수도 중요할 것 같고 그죠? 개수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가격이 또 빠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가 뭐 회의하다가 나온 아이디어지만 그 중고 가격 한번 계속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체크해 봅시다. 가격 그 레인지가 조금 너무 다양해가지고. 얼추 보면 그렇죠. 레인지가 좀 다양하긴 한데 5천만 원에서 6,400만 원. 자, 이 정도면 뭐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까지 저희가 다 좀 체크를 해봤다는 생각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주가는 이 블룸버그 컨센서스 자료에 관한 내용을 모두 다 담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매일매일 계속 이 엔비디아의 이를 둘러싼 이 AI 환경에서 그 경쟁 구도라든지 이 가격의 변화가 어떻게 우리의 기대치하고 어떻게 변하는지 그 부분을 계속 체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가에 대한 그림을 좀 그려보면 시스코가 닷컴 버블 시절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총 1등이 하면 됐었잖아요. 그러면 시스코도 어떻게 보면 닷컴의 거대한 플랫폼 기업이 아니라 닷컴을 구축을 하기 위한 인프라를 해주는 그런 기업이었잖아요. 네트워크 장비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엔비디아랑 저는 굉장히 비슷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을 제치고 1등이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에 관한 여러 가지 뭐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지금 벌써 3천조잖아요. 예. 지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한 500빌리언 차이 나네요. 마이크로소프트가 3.085 트릴리언 달러고, 그죠? 엔비디아가 2.3 트릴리언 달러니까, 예, 한 700빌리언 정도 차이 나는데,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에 오기 때문에, 모든 기술적인 혁신, 닷컴 버블 때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뭐 테슬라도 그랬었지만, 항상 적정 주가 수준보다는 늘 오버슈팅이 있었잖아요. 언제든지 이 오버슈팅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켓 리스크라든지 어떤 시스템 리스크가 있지 않으면 그런 오버슈팅이 99년에도 사실은 금리가 되게 높았어요. 99년도에 페드 금리가 6.5%였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엄청난 닷컴 버블은 형성이 됐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뭐 어떻게 끝날지는 모릅니다. 이 주식시장의 시나리오의 끝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최일호 상무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어떤 꺾이는 신호가 나왔을 때까지는 이 주도주는 사실 주도주를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도주가 사실 제일 늦게 꺾이잖아요. 그리고 주도주를 팔아야 되는 시점을 보면 이 큰 AI 스토리에 이 주변주들, 후발주자들이 뒤늦게 올랐다가 얘네들이 먼저 무너지잖아요. 얘네들이 먼저 무너지는 걸 보고 팔아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주도주를 꽉 쥐고 가는 건데, 대부분은 이제 좀 거꾸로 하시죠. 주도주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걸 팔고, 안 올랐던 주식 샀다가, 안 올랐던 주식 샀더니 올라가지도 않고 나중에 빠질 때 먼저 빠지고, 예, 그런 주가의 좀 속성도 있기 때문에 예,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마디만 좀 네. 덧붙이자면, 이번에 AI의 어떤 모멘텀을 갖다가 예전에 서부로 금 캐러 갔던 예. 골드러시를 빗대서 마던 골드러시라고 하더라고요. 현대판 골드러시. 예. 그런데 이제 과거 역사를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금 캐러 가는 와중에 거기서 청바지 팔고 곡괭이 팔고 또 숙식 해결해주고 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었는데 실제적으로 금을 캔 사람들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예, 결국 그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나 이제 그만 캐겠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청바지 팔고 곡괭이 팔고 숙식 제공하던 사람들도 역시 꺾이게 마련이죠. 그래서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거는 지금 경쟁적으로 캐파를 확장을 하고 투자를 해서 결국 AI 모멘텀에 의한 생산성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기업들의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앞으로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업들이 만약 그런 캐파 증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괄목할 만한 또 예상했던 생산성의 증가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분명히 그 중에서 성공적인 기업도 있겠지만 실패하는 기업들도 나타날 거거든요. 돈만 쓰고. 그러면 이제 그런 기업들이 좀 도태하게 되면 증설이나 투자를 멈추게 되고 그러면 그 뒷단에 있던 장비나 밸류체인이 같이 무너지는 현상이 분명히 발생하는 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거는 사실 그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셨다, 그죠? 네. 이쪽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격하는 것만 지금 얘기를 했었는데, 그 청바지 얘기는 늘 하는 얘기인데, 실제로 금 캐러 가서 금이 안 나와가지고, 아니면 다 캐가가지고, 더 이상, 요즘 샌프란시스코에서 금 캔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금 캐는 사람이나 옆에서 청바지 가게나 다 없어지는 거네요. 오, 야. 그거 우리 최일호 상무님 아이디예요? 아니면 어디서 아닙니다. 보신 거예요?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마던 골드러시라고 요즘 그 AI 모멘텀을 자주 빗대곤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금이 쏟아져 나오는 게 실적 발표에서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보면서 금 캐는 사람도 돈 벌고 거기서 청바지 장수도 지금 돈 버는 국면이니까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 계속 뭐 저희가 새로운 뉴스 나올 때마다 팔로우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세상의 가장 큰 주도주 엔비디아의 최근 주가 조정 흔들림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는지 이 주도주 분석하는 걸 가지고 저희가 스페셜 코너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 마스터 프로그램에서 그 댓글창을 통해서도 많이 또 질문을 해 주시거든요. 계속 질문을 해 주세요. 조그만 기업들 말고 이 시대를 풍미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또 시대를 풍미한 최근에 뭐 2차전지, 뭐 SDI 이런 기업들도 또 새로운 주도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 MP에 들어가 있는 종목 중에 큰 종목들 또 분석을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슬리 TV 구독자 여러분, 마스터 프로그램 인턴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